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게 슬픈 얘기하고 힘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을 보는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느낌을 보고 더 말할 건지 덜 말할 건지를 결정해요. 아버지와 나의 슬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나도 감정을 이입을 하다 보면 그건 뒤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됐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변호사가 되고자 했던 이유 중, 변호사님 개인 번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람 일로. 그 이유 중 하나는 힘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뢰인의 고민도 많이 들어드리려고 노력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고민을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기분이 가라앉고 안타깝기도 해서 휴식할 때도 생각만 납니다. 많은 사건을 진행할수록 부담도 커지는 것 같은데, 감정을 덜 쓰면서도 의뢰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드릴 방법이 있을까요? 일하신 지 몇 년 되셨을까요? 이제 5년 차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 5년 정도 되시면 그런 마음들이 좀 보통 사라지는데 아직도 있으시네요? 주변 변호사님들도 다 갖는 고민일 테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일과 뭐 좀 감정을 분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저도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자꾸 이제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혼 사건이나 이런 거는. 저도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듣거든요.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듣게 돼서 저도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럼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으로 들으시려고 하시죠? 뭐 듣다 보면 이제 이거는 좀 사건이랑 상관이 없는데 해서 이제 좀 끊으려고 노력을 하긴 합니다. 하고, 그리고 제가 또 너무 감성에 이제 젖어 있으면 안 치우쳐서 되니까. 감정 이입이 되면은 좀 무리한 뭐 소송을 한다거나, 뭐 무리한 이제 좀 공격 방어 방법을 선택한다거나 좀 그럴 위험이 있어서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려고 하는데 좀 쉽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앞에서 막 갑자기 울고 막 이러시면 뭐 제 감정이 아무래도 이게 흔들리고 좀 그러다 보니 이제 그걸 어떻게 좀 슬기롭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하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은 밖에서 그런 감정을 다 들어주고 사실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의뢰인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는데,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세상 힘들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나도 감정을 이입을 하다 보면 그게 지금 제 직업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면 감정이 아무것도 안 남아있게 되는데, 에너지를 좀 남겨놓고 가세요? 밖의 일에 감정을 다 공감해주면서 들어주고, 원래 상담 시간이 1시간인데 1시간 반, 2시간 들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감정이 안 남아있잖아요. 1, 2년 차 때는 거의 집에 가서 진짜 막 계속 스트레스만 토해냈던 것 같고, 누구한테요? 이제 뭐 와이프한테 이제 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얘기를 이제 하면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저런 일이 있었다 이제 얘기를 하면 와이프도 처음엔 들어주지만 이제 아무래도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계속 하면은 네. 계속 범죄 얘기, 소송 얘기 계속 아내분한테 하시면은 아내분이 좋아할 리가 없죠. 네. 그럼 아내분은 지금도 다 들어주세요? 아니면은 변호사님이 안 하세요? 근데 좀 들어주는 걸 되게 잘해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뭐 이제 제가 조절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정말 못 참겠는 날은 저희 잘하셨네. 또 사무장하고 얘기 좀 하고. 그럼 사무장님은 뒤지지 않을까요? 또 그럼 또 사무장님한테 또 항상 감사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님께요? 네. 사무장이 친구여가지고, 네. 그래도 그나마 조금 의지도 되고. 네. 아내복도 있으시고 친구복도 있으시네요. 네, 그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변호사님은 복이 많으시네요. 집안에서는 아내분께서, 직장에서는 사무장님 친구가. 제가 보기에 그분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말로만 잘하지 마시고, 진짜 사무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뭐죠? 변호사님이 선물해주면 제일 좋아하시는 거. 성과급? 돈이요? 뭐라도 주면 항상 근데 고맙다고 해서 뭘 그렇게 특히 좋아하는지 잘. 그러니까 봐보세요. 그 사람이 뭘 주면 좋아하는지를 제가 보기에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좋아하냐면 그걸 받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있네. 그것 때문에 훨씬 좋아할 것 같아요. 사무장님 결혼하셨어요? 네. 그럼 이제 사모님 좋아하시는 거. 근데 무난한 게 좋거든요. 에르메스 같은 거. 취향을 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에르메스가 취향일 거예요. 네.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집에서 사모님이 그거 다 들어주시고, 밖에서는 진짜 직장에선 친구가 그거 다 들어주시고, 완전 진짜 행운아. 네. 그리고 이제 진짜로 저하고 비슷한 내용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변호사님하고 되게 비슷한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모른 거예요. 이게 심각한지를. 술도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 법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친구도 없고 막. 그 시간이 저는 20년이 가서 좀 심각해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뇌로 들어간 거죠. 그거를 안 지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신병이라고 했어요. 이제 그게 무당 신병이 아니라 이제 뭘 알았냐면 누군가가 여러분이 저에게 되게 보통 즐거운 얘기를 질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변호사님한테 가기 직전 내용들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협의나 합의가 안 되면, 조율이 안 되면 이제 변호사님한테 가는 내용들이잖아요. 아니면은 되게 심리적으로 되게 인간에게 막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 단계들이에요. 근데 저는 얼추 변호사님이 법을 딱 얼추 이렇게 딱 우리가 모든 걸 다 알진 않지만 얼추는 알잖아요. 큰 맥을. 그러면 저도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할 때 뭔가 얼추 알거든요. 여러분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됐냐면, 제가 여러분이 받은 스트레스에 노출이 돼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게 슬픈 얘기하고 힘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보는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계속 그 느낌을 보고 더 말할 건지 덜 말할 건지를 결정해요. 아버지와 나의 슬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표정을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걸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얘기 못해요. 속살을 못 보여줘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좋아지는 게 제가 뭔지를 알았냐면, 우리 안에 저쪽에 뭐가 막 있거든요. 이쪽에 정신에, 뇌에, 영혼에. 근데 어디에 껴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일단 얘를 꺼내서 햇빛에 말려야 돼. 그래서 모든 치료를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그러면 춤 치료. 그걸 춤으로 쳐라. 에? 그래가지고 마더에 보면은 그 김혜자 선생님이 춤추죠? 그 언덕에서. 막 그걸 춤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글로 써라. 어떤 사람은 뭐로요? 그림으로 해라.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꺼내야 되잖아요. 이 곰팡이 핀 걸 꺼내야 돼. 그래서 햇빛에 좀 말려만 줘도 돼.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여러분이 말하게 함으로써잖아요. 말하게 함으로써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여기 안에 있잖아요. 막 상해가지고 사람이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아무 말을 안 해도 여러분이 받은 그 스트레스에 저도 같이 노출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사람이 속에 있는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스트레스 제가 같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이게 업이니까. 그리고 다른 변호사님은 고객님 1시간짜리 상담입니다. 더 하실 거면 또 계산 좀 하셔야 돼요. 그런 상담 선생님도 있고 그런 변호사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변호사님은 그냥 말하세요. 그냥 말하세요. 제가 뒤지면 됩니다. 그냥 말하세요. 그냥 말 끊기면 또 안 돼. 이게 말하세요. 그건 너무 안 되니까 저녁도 사주고 막 지금 식사라도 좀 하세요. 너무너무 사정이 진짜 너무 힘들게 되셨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막 콜타르처럼 이렇게. 근데 이제 다행히 집에 갔는데 그걸 아내분이 이제 받아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콜타르처럼 떡지지 않고 아내분께서 받으심으로 이렇게 지나간 거죠. 그리고 또 사무장님한테 또 이게 지나가고. 그나마 그래서 이제 사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걸 다 받았거든요. 얘기한 거 듣고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딱 끝나면은 그냥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일부 시간과 일부 구간을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런 상담도 받지 않고 내가 누군가한테 솔루션을 주지도 않고 그냥 오롯한 자기의 그 시간을 좀 갖게 됐고 노력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핸드폰 번호 바꿨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 번호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섭섭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그게 제가 밖에서 막 요즘 얼마 전에 라디오 스타도 했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김창옥 쇼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이고 뭐 텔레비 나온다고 뭐 전화도 안 받고 뭐 전화번호 바꾸고 뭐 이 새끼 뭐 그러면서 소통 얘기하고 이 새끼 뭐 아주 뭐 가식적인 새끼 아주 김창옥 저 새끼 뭐.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니라고 일일이 다 얘기하고 싶어. 근데 그러다가 내가 죽겠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내가 모든 이에게 좋은 이미지가 될 수는 없구나. 그래서 부디 혹여나 이 영상을 보고 저에 대해서 연락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앞으로도 연락 못 해요. 저도 살아야 되겠어요. 김미자도 제 번호 몰라요. 조만간 알려줘야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더 지나고 더 사람들 앞에 노출이 될수록 변호사님도 저도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얼른 인정하고 그 안에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건강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현 직장 9년 차, 워킹맘 6년 차입니다. 올해 유독 번아웃이 심하게 온 것 같아요. 작년 봄 2번째 코로나 걸리고 격리 후에 다시 출근하던 날 직장 상사가 회사에서 편의를 봐주니 악용을 하냐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저랑 오래 일한 직장 상사였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해서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육아 휴직 후에 바로 복직해서 앞만 보고 달려오고 있는데 그 상사랑 같이 있으면 숨이 막혀요. 직장을 그만두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쉼이 필요해서 그런 걸까요? 9년 일하셨는데 근데 이거 섭섭하다고 얘기하셨어요? 네, 말은 했어요. 네. 그분이 이해하세요? 인정해요? 뭐 미안하다고 사과는 하시긴 했는데 아, 좀 트라우마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게 여러 사람 있는 데서 했어요? 약간 다른 분들이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저 혼자 있을 때. 그나마 그건 좀 다행이네요.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면 더 기분 네, 나쁘고 네. 화나는데. 이게 좀 말을 좀 원래 좀 차갑게 하시는 편이긴 한데 좀 그날따라 이제 제가 또 이제 그렇게 더 느꼈을 수도 있고 안 나가려고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또 그래서 이제 그랬던 건데 여러 가지가 사실 겹쳐서 온 것 같아요. 그분의 직장 뭐 상사 직위가 뭐예요? 이사요. 그럼 그냥 듣고만 계시는 거네요, 그 이사님한테 말을? 그래서 황당하니까 이제 약간 얼어버린 거죠. 그런 땅 말을 듣고 하고 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여태까지 보셨나 싶어서 안 좋은 사람으로 본 것 같아가지고. 또 그리고 그 시간이 9년인데 네. 내가 성실하게 일한 그 시간을 다 본 사람이 물론 이제 친구 관계는 아니니까 상하 관계란 게 있고 다 그런 걸 알겠는데 뭐 그런 말이 꼭 굳이 했어야 되나 싶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 일이 지난 지가 몇 달이 됐어요? 1년 한 6개월 됐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확 이렇게 올라와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가라앉긴 했는데 좀 답답하다고 해야 되나? 그 출근하는 오케이. 길이 되게 숨막혀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러면 또 저녁에 맥주 땡기는데. 요즘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운동도 하고 있어가지고. 운동 더 해야 돼요. 지금 안 돼. 지금 뛰어서 출근해야 돼. 지금 안 돼요. 지금 네. 너무 지금 우리 지금 안 좋은 상황이야. 지금 출근하면서 가슴이 막힌다는 게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나중에 심장에 무리가 가는데 심장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때는 쪼이고 걸레 짜는 것처럼 나중에 막 이런 현상도 벌어진다고요.
회사 그만둘 생각도 있어요? 일단 계획은 하고 있는데 뭐 당장은 아니고요, 사실. 사실 또 맞벌이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쉽게 그러니까 그만둘 수는 없는데 이제 계획은 조금 세워놓고 있어요. 뭐 향후에 이제 다른 일을 해보고자 해가지고. 네. 지금 이사님이 이 영상을 보면 바로 계획을 실행해야 될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걸 그럼- 가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모자이크 처리. 네. 피디님 우리 모자이크 여기 몸 쪽을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세요. 지금 운동 중이시라니까 몸 쪽 해주시고 얼굴은 인격이니까 살려주시고. 근데 그거는 그 사건이 있기 전 이후로 내가 조금 아이 키우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고 남편과의 우리가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내 인생에 또 내 개인적인 내 짐이 무거울 수도 있고 그 한 번으로 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것도 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다른 것도 같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같이 그게 아주 그냥 활용 정점이 된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걸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상처가 더 이렇게 깊어진 거죠. 네. 그 밑에 그거는 뭐였어요? 아이의 육아입니까? 아니면 남편과의 어떤 잘 도와주는 편이라서 육아에 대해서는 크게 막 그런 건 없는데 그런 건 없고. 저는 회사에 욕심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상하게 욕심이 좀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업무가 좀 배제가 된다든지. 그런 느낌. 오케이. 회사에 있는 스트레스를 또 집으로 다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혼자 눌러야 되는 것도 있고. 맞아. 그게 어쩌면 우리가 조금 더 컸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선생님이 그 일에 진심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처가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해요. 나 그렇게 욕심이 있진 않았지만 나 진심으로 했는데 내 업무를. 그러니까 만약에 막 선생님이 막 그냥 진심으로 안 했어. 막 출근하면서 맥주 캔 까고 뭐. 어차피 회사에 3명 있잖아. 나 없어도 2명 있단 말이야. 만약에 선생님이 그렇게 직장 생활을 했으면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해도 상처가 1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진심의 시간이 9년이었잖아요. 9년 되게 긴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 그 병원 코로나 걸렸을 때 내가 진짜 잔머리를 굴렸다면 난 이렇게 또 화가 나지 않아요. 근데 나 그때 막 죽을 것처럼 아프고 그리고 이 좁은 데서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 있고 그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데 무슨 말을 저런 식으로 하냐? 그리고 또 그분이 예전에 계속 따뜻한 말의 느낌을 했다면 또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옛날에 퍼즐이 많네. 우리의 뇌는 그렇게 더 믿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분이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가장 큰 건 진심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게 1년이 지나도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건 마치 눈싸움을 하는데 숯불을 쥐어서 던지려고 하는 자와 똑같습니다. 벌겋게 지금 일렁이는 이 숯을 내 손으로 잡아서 이걸 던져서 저 사람한테 맞추고 싶은 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 전에 내가 말할 수 없는 화상을 입겠죠.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해서 조금 더 좋아질 것이냐? 갱년기이기도 하고 뇌신경센터를 다니고 귀 한쪽은 지금도 안 들리고 디스크 전에 수술한 건 다시 올라오고 뭐가 한 4-5개가 지금 저한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 시간을 더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 핑계대고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저 잠깐만 쉬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무리가 되지 않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면서 좋아지는 게 있으니까. 이것마저 놓으면 그냥 계속 수렁으로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선생님한테도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직장 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거라도 억지로라도 할 것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선생님도
이 시간이 잘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